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문화, 심리,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제가 웃으면은 누구 나오는지 아시죠? 네, 바로 싱그러운 미소, 젊은 미소. 그냥 콱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일일 1깡이 아니라 일일 찬원깡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찬원 씨의 노래를 꼭 듣고 저는 분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찬원 씨가 사실은 발라드 잘 부른 걸 제가 이제 몇 번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우리 11살 우리 아이가 신청을 했거든요. 팀의 사랑합니다예요. 근데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스타나 어디에 나왔을 적에 뭐 개인기를 했을 때 가수한테 시킬 때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노래를 뭐 트로트로 부른 거예요. 뭐 최양치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뭐 이런 류의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계속 트로트를 부르다 보면요, 이 트로트 가수가 발라드를 불러도 트로트처럼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교회 권사님이에요. 뭐 얼마나 찬송가를 82년 동안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요를 부르더라도 다 찬송가처럼 불려요. 그거 아시죠?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트로트 가수가 발라드를 부른다라는 게 이 꺾기가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떨리는 음이 착 바이브레이션이 착 들어가는 건데, 근데 우리 이찬원 씨는 아무래도 젊어요. 젊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나왔지만서도 그래도 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 색깔로 부를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발라드로 갔다가 꺾기로 들어갔다가 발라드 꺾기 발라드 꺾기. 이것도 또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발라드와 트로트가 만난 융합, 발라드와 트로트가 만난 콜라보레이션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이 싱그러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찬원의 일일 찬원 깡 감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렛츠 고!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 어제도 책상에 엎드려 그댈 그리다 잠들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 물에 녹아 흩어져 있던 시린 그대 이름과 헛된 바람뿐인 낙서와 언젠간 한 번쯤은 걸어봐 주겠죠. 언젠간 한 번쯤은 걸어봐 주겠죠. 한 번 더 편집한 거예요.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내게 익숙한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처럼 소리 없는 그 말, 소리 없는 그 말, 그댈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왜 이찬원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직까지 방송의 때가 안 묻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의 때가 나쁘게 얘기하면 방송의 때고요. 좋게 말하면은
방송의 유연성이에요. 호흡이에요.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근데 붐이랑 이 김성주 아나운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 11살 아이가 신청했는데 팀의 사랑합니다 이거 부를 수 있겠어요? 알고 있어요? 했더니 처음 부르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부르고 싶은 리스트에 올려놨던 곡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팬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방송을 오래 한 사람은 제가 안 불러봤는데 이 11살짜리 아이가 원하니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방송의 노력이거든요. 근데 대놓고 저 안 불러봤는데요. 근데 이거 제가 팬들한테 리스트를 올렸어요. 부르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순수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때묻지 않은 정말 신선함으로 계속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고유명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래를 듣고 울라고 해도 억지로 울지는 못해요. 아무리 감성이 풍부하더라도.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연을 갖고 있어요. 뭐 여자친구를 사랑했는데 사실은 그 한 명이 평생 그 여자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피던 담배도 피우고 갑자기 삶이 바뀌어서 사실은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크게 보면 교수님이 꿈이었지만서도 갑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끼가 나와서 개그맨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도 우리 이찬원 씨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찬원 씨가 얼마 전에 방송 나와서 교수님 사랑에 대한 이별 얘기를 했었는데 빨리 좋은 사람 생겨야 되는데 가슴 아플 텐데. 근데 반대로요. 그 가슴 아픈 절절함을 알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나왔을 적에 사랑에 대한 뭔가 갈망 그리고 열정 그리고 간절히 원함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아픔을 느껴봐야지 또 즐거움이 2배로 3배로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여자친구랑 시작한 아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실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사랑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물론 중간에 힘든 과정을 몇 번 겪었지만서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인공수정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팍팍해요. 아내가 막 저한테 욕하고. 근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저한테 전라도 욕을 할 때마다 아내가 나 오래 살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왜요? 요거도 먹은 사람이 오래 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권영찬 교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또 2005년 억울하게 구치소도 수감되고 또 세트장도 무너지는 사고를 겪고 병원에 6개월 있고 또 30억 날려보니까 뭐예요? 감성이 원래 풍부한데 아픈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내담자가 오면요 각티슈를 하나 줘요. 그리고 내 옆에 하나 놓여요. 그리고 같이 울어요. 그리고 같이 코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때 그래요. 상담사님 듣던 대로 상담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자정력이라고 하잖아요. 개인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서도 치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는 문을 갈 때마다 문을 열어서 가게끔만 해주면 되는 게 상담사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찬원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풋풋함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솔직하잖아요. 방송의 노하우보다도 처음 불러봤습니다. 근데 제가 팬들한테 리스트를 줬어요. 꼭 불러보고 싶은 곡이라고요. 나는 이게 더 신선하고 이런 게 캐릭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정말 눈이 사슴눈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호해주고 싶잖아요. 또 우리 딸 있으면 소개해줘서 남자친구에서 사이 삼고도 싶잖아요. 그지? 그런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찬원 씨가 이 발라드도 되고 트로트도 되는 거를 뭔가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단지 뭐 웃기기 위한 개인기가 아닌 금방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발라드로 가다가 뭔가 자기가 액센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서는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와 주겠죠. 뭐 그런 부분이나 그대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좀 틀어드릴까 사으랑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으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참 난 부러워요. 물론 이제 저도 젊었을 적에 좀 바쁘게 활동했는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머리숱 많은 장국영, 돌아가신 장국영 씨랑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교회 같은 데 간증하잖아요. 대기업 가서 삼성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행복재테크 강연을 해요. 10분이 아니라 90분을 떠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슴 속에 희망과 꿈과 일하고 싶은 마음. 왜?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위해서. 근데 이 가수들은 이찬원 씨는 3분 승부사, 4분 승부사잖아요. 오늘도 앞서서 노래할 때 너무 슬퍼서 울었는데 또 우리 이찬원 씨가 저를 웃게 만듭니다. 이찬원! 1일 1강이 아니라 1일 찬원강. 이찬원 권영찬. 이찬원 권영찬. 팬들 여러분, 오늘도 이찬원 씨 노래 듣고요. 즐거운 하루, 좋은 하루 해십시오. 오케이. 네.